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2012년 1월 1일에 12가지를 개정을 합니다. 우리 공매에서 국세징수법이 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많이 경매 쪽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 1번 봅니다. 공매가 될 때는 공매 공고에 대한 등기를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는 창원세무서에서 압류해가지고 공매를 했거든요. 그 등기부에 뭐 공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공매할 때는 창원세무서 압류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각부에 공매 공고 그거까지도 붙여놔라.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 공매가 진행되는구나 이제 아니까 우리 경매는 임의경매 이게 있죠. 강제경매 이게 있는데 누구는 그걸 없으니까 좀 헷갈린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공매 공고 일반인들 등기부에 공매 공고가 찍힙니다. 대부분은 찍히는데 어떤 거는 또 안 찍히는 게 있어요. 찍어 이 등기부에 공매 공고하고 한 7, 80% 없이 하는 것도 한 2, 30% 비슷해요 보니까. 자, 그러다 봅니다.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작성해라. 우리 경매는 매각금에 있어있죠. 공매는 이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공매 재산 명시해서 작성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이걸 보셔야 돼요. 보시고 여기에서 양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든지 뭐 전입자가 있다든지 하면 있는 걸 알아야 되지. 아이고 니 퇴근했네 걔갖고 5억짜리 선수인데 또 뭐 모르고 낙찰 턱 받아 비면 아주 코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매재산 명시서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작성 의무화했다. 자, 그 다음에 배분요구 종기 결정과 배분요구 종기를 통제해주라. 그리고 배분요구 종기를 잔대금 납부 이후에서 경매처는 매각 이전으로 변경했다. 옛날에는 배분요구 종기를요 잔금을 넣고 배분하는 날 그때 가서 임금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침 10시 배분하는데 오가지고 내 임금채권자인데 내 우리 5명 1억 챙겨주소 이러면 배분을 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이거를 경매처럼 1차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라 너가. 그래야 되지. 그거 뭐 잔금 낙찰받고 다 잔금 치르고 뭐 다 장사 끝났는데 갈라주는데 그날 나타나고 너가 돈이야 그 말이 되느냐. 이걸 바꿨습니다. 언제래요? 우리 경매처럼 1차 되기 전에 배분 요구 종기를 만들어요. 공매 시작되면은 1차 있겠죠. 우리 경매도 배당 요구 종기를 있죠. 경매되고 2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생깁니다. 공매도 마찬가지. 공매가 뻥 하면은 공매가 더 빠르더라고. 한 2개월, 한 달 보름, 한 2개월 만에 정해비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 임금 채권자도 배분을 요구를 해라. 안 하면 안 주겠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때 들어간 사람은 모든 채권자는 안 챙겨주는 겁니다. 딱 종길이 있어요. 경매는 배당 요구 종길, 공매는 배분 요구 종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땡 하고 할 때 보통 2달 정도, 석 달 이내, 그때 정해집니다. 그럼 정해지면은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연기하기가. 자, 그 다음에 배분 요구를 종기를 정해놨는데 배분 요구 종기 및 배분 요구 철회 금지. 근데 철회하겠다. 물론 배분 요구 종기 이전에 내고 이전에 철회하겠다. 그럼 됩니다. 되는데 배분 요구 종기가 지나가지고 세입자가 아이고 나는 전세를 만받아하겠다. 그만 낙찰을 인수를 하겠다. 종기 지나서 버스 지나고 난 뒤에 그건 안 된다 말이다. 철회합니다. 자, 배분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압류권자도 돈이 남아도 안 줬어요. 공매에서는 희한하게 안 줬는데 그건 무슨 소리고 다 주라 이래가지고 여기 바꿉니다. 채권자의 가압류권자도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옛날에는 안 주고 소유자 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공매 기록 열람 복사를 하겠다. 이 공매는 낙찰되고 나면은 우리 수강생 낙찰받고 나면은 안에 임금 체크 있는지 국세금 빠른 게 있는지 잔금 넣기 전에 미리 조금 주판 놔봐야 되겠는데 내가 덤티 쓰는 게 있는가 봐야 되겠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법이 그렇게 됐어요. 낙찰받은 사람인데 다음 주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국세 같은 것도 뭐 선순위 있어갖고 내가 또 추가 부담이 워낙 또 많이 생기면은 안 되니까 좀 연락 좀 합시다 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2012년 이게 언제 바뀌었다 하면요. 이게 2012년 1월 1일이니까 지금 9년 전 이야기입니다. 9년 전 그때 다 바꿔놨어요. 자, 오케이. 지금은 된다. 지금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매각 결정 및 매수 대금 납부기한 단축. 전에는 60일 줬어요. 60일. 2달 정도 줬어요. 그거를 땡깁니다. 3천만 원 이내면은 7일, 3천만 원 좀 넘으면은
30일 이내 잔금 넣어라 말입니다.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더라. 그리고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우리 경매는 소액보증만 안 주더라 소액임차인이 그러면은 배당날 손을 들고 하면 됩니다. 판사님 진정한 소액임차인 맞거든요. 소액보증을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은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공매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가 꼬우면은 행정소송하든 이 맘대로 이래 되었지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돼 가지고 내가 배분 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뭐가 틀리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작게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됐다고 일을 할 수 있고 일주일 이내에 일람도 되고 배분 계산서를 봅시다 하고 그 다음에 당일에 또 너가 오신 분들은 당일에 오신 분들은 배분할 때 내가 받았는데 무엇이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손을 들고 얘기를 할 수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참석해 봤는데 이제 바로바로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2012년도 바뀐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공매에서는 압류재산 공매 공고 해가지고 이런 공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덜덜 낮춰받아요. 봤는데 사실은 모든 이 압류재산 공매 공고 이런 게 있습니다. 쭉 있죠? 있는데 요거는 어디 있나 그러면요. 자, 한번 봅니다. 공매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공매. 검색어 어찌 하면 됩니까? 공매는 주로 일단 온비드 가죠. 온비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합니다. 부동산 가서 그죠? 예로 부동산 가서 내가 매각이다 그죠? 매각이다 예로 뭐 주거용 아파트인데 뭐 예로 서울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이다 검색해 보면은 이거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예로 이제 여기 SQ 봅니다. SQ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압류됐단 말이에요. 압류. 그럼 이럴 때는 오른쪽에 보면은 해당 공고보기가 있어요. 당시. 그럼 요거를 꼭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압류재산 공매공고 갖고 입찰 방법은 뭐 짜고 짜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납부기한도 2011년부터는 옛날에는 60일인데 지금은 30일로 바뀌고 7일 바뀌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쭉 있는데 여러분은 요것도 안 읽어보고 그냥 덜렁덜렁 맞춰봤나 안 읽어보니까 그럼 이걸 다 읽으라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를 제가 축소해놨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만 봅니다. 먼저 자 여기 이제 압류재산 공매 공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온비드에 회원을 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한다. 요거 여러분 다 했죠? 다 했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인증서에 아까처럼 여기에 뭐 이거는 이야기할 두 분 시험을 할 건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온비드에 여기 있죠? 여기 회원가입하고 여기 있죠? 여기 공인 등록하고 두 개 꼭 마쳐야 됩니다. 잘 안되면은 자녀는 부탁하세요. 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매 예정 가격의 10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2억짜리가 1억에 떨어졌다 내가 1억 2천에 들어간다 그러면 1200만 아니고 1억의 공매 예정 가격이죠. 그럼 1억에 100분씩이면 1000만원만 낸다는 쓰는 거는 네가 경매나 공매나 1억에서 쓰는 건 네 맘대로 쓰는 건데 10% 우리 입찰 보증금 내는 거는 이제 공매 예정 가격 10분의 1이니까 이제 떨어진 금액에 10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은 30일 이내 3천만원 미만은 7일 바쁩니다 이거 7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양식 봤죠? 대금 납부 사고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천만원 여기 있죠? 금액 요거는 금액이 뭐 크니까 지금 이게 9월 11일에 매각 결정했는데 10월 11일 한 달 주죠? 그럼 이날 안 내도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날로 내야 된다. 그럼 요거는 우리 경매 같으면은요 너가 내면은 날짜 계산해서 연 12% 연체자를 물립니다. 근데 공매는 이날까지는 연체자 없어요. 한 13일 되는데 없으니까 이날까지 내면 되는데 너무 또 23일 하지 마시고 22일 정도 은행에 납부를 해달라 그러면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30일 정도 주더라 말입니다. 30일인데 어찌 보면 한 42일 좀 되겠죠? 보너스 기간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우선 변제권에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배분요구 종료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압류나 설정이 없는데 먼저 전입신고를 잘 하신 분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어요. 경매나 공매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전입 유지만 잘하고 퇴가하면 큰일 납니다. 퇴가하지 마시고 잘 그냥 돈 줄 때까지 그 집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전세 1, 2, 3, 4, 5주도 구태여 뭐 전세권 설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설정이나 압류하실 때는 꼭 배분 요구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면 이해가시죠? 자, 문제 내용입니다. 공매의 명도 책임이 누구냐? 여러분의 낙찰자래요. 이게 이제 공매에서 제일 좀 우리가 더러운 겁니다.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경매는 만약에 채무자나 소유자나 전세 못 받는 예로 1을 못 받는 사람이 B점, J점, R점 이게 뭡니까? 배째라 이러면은 우리가 알았다. 그 우리는 인도명령 시점입니다. 잔금 내고 그럼 바로 인도명 결정을 한 일주일 내에 보내죠. 나한테도 보내주고 세입자도 보내주고 나가라고 판사님이 결정을 줍니다. 주는데 이 공매는 인도명령 이런 게 없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건물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소송하면은 뭐 접수한다고 한 달 걸리고 또 뭐 저 답변 받는다고 또 한 달 걸리고 뭐 쫓아먹고 막 4, 5개월이 휘떡 지나갑니다. 결론은 뻔한데 그죠? 낙찰 받았는데 집 비키더라 하면 비키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래요. 공매에서 예전에 보니까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명도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딱 제가 따라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상가가 해변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딱 낙찰자를 보더니 하는 말이 저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 없는 거 잘 아시죠? 이 무슨 말입니까? 경매처럼 달랑달랑 일주일 만에 인도명 결정문이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니까 명도 소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송하면은 지는 B점, J점, R점 할 테니까 6개월 갈지 1 갈지 모르니까 이 사비를 넉넉하게 달라 이 말입니다. 예로 경매 같으면 300인데 공매는 600을 주면은 막 순순히 빨빨하게 비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도명령 제도 없는 이것이 제일 공매에서는 아쉬운 제도입니다. 자, 우수매수 공유자 우수매수 지분이 경매됩니다. 지분이 형님 지분이 경매된다 하면 내가 우수매수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공유자 상속을 받은 동생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순위는 근데 이제 요것도 시간상으로는요 예로 목요일 수요일 5시까지고 목요일 개찰되고 금요일날 6시까지 하셔야 돼요. 6시까지. 자, 차순위도 마찬가지. 차순위 매수인 정도 요것도 1등한 금액에서 10% 뺀 금액 아차 내가 2등 했어요. 2등. 조금 간만의 차이로. 누가 1억 2천 쓰였 나는 1억 1,900 쓰였는데 2등이 됐겠죠. 이 또 지부이라. 그러면은 대출이 잘 안 되겠죠. 1억 2천 사람이 혹시 대출이 안 내가지고 한 달 뒤에 잔금 못 치르면 나한테 연락 오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것이 이제 차순위 매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1등 금액에서 10% 뺍니다. 그럼 여로 이제 땅이다 그러면요 2억짜리가 1억 들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떤 사람이 1억 2천 써놨어요. 나는 1억 1천 쓰고 그럼 차순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럼 1억 2천에서 10%뭐 1,000만이죠. 보증금이 1억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1억 1천 나는 1억 1,200 썼다 하면 되는 거죠. 차순위 됩니다. 그런 사람은 차순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7번하고 8번은 금요일날 6시까지 자산관리공사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이런 거는 미리 두 개 하여튼 막 금요일날 6시 간다. 그만 기억하세요. 금요일 6시까지. 자, 주의사항. 우리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등기부의 최선순위 권리자 건저당 압류보다 먼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있는 경우에는 있을 때는 낙찰자는 매수대금 외에 임차부조금을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이야기는 선순위 임차인을 잘 챙기고 저가 낙찰 받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9번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당해요. 이게 여기 주거용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 임차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여기서 많이 떼요. 여러분들 10% 떼는 게 괜찮은데 만약에 잔금을 넣어버리면은 이 낙찰자는 선계설에 의해서요
면책적 승계설 이런 설이 있어요. 설이 있어가지고 기존 소유자는 탈퇴가 되고 낙찰자가 모든 걸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법률용어로 면책적 승계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기존 소유자는 탈퇴를 하고 여러분이 100% 승계를 받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놔라 그뭐 100%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의사항을 제일 조심해야 되겠다. 알겠죠? 그럼 이런 사항도 쭉 있는데 요거는 압류재산 공매 공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은 거니까 아까 우리 해당 공고 보기 있었죠? 그거 가서 꼼꼼하게 볼 필요 있는데 그것만 다 따지도 2시간 반 걸립니다. 오늘 하루 수업 다 해야 돼. 근데 그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것만 넣었어요. 그 다음 봅니다.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온비디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도 있으니까 요거도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도 보면은 온비드 등록하세요.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가액 10%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외국인도 된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는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표 등본. 자, 여기는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외국인 등록표 등본. 외국인도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받아주도록 이 법이 지금 2018년도에 뭐 개정이 되어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자기가 전입신고를 굳이 하면은 전입을 받아주도록 그건 외국인 등록표 등본. 자,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 사실 증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하여튼 외국인도 입찰이 된다 안 된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한국에 외국인이 지금 한 200만 명이 와 있는가 봐. 200만 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도 많이 살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사는데 제가 경북 대구 조금 못 가서 어디 초등학교 뭐 방문을 갔더니 교양 선생님 이 조그마한 초등학교에 학교에 미화원부터 청소한 사람이 한 10명이 넘대요. 학생은 한 10명 되는데 선생하고 이 관계대화가 한 10명이 되고 그래서 7, 80%가 외국인이래. 자녀들이래. 그래서 외국인들이 촌에 가보면은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예로 뭘 하나 사겠다 그러면 가능하다 말입니다. 공매에서 토지나 뭐 아파트나 사도 있다 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된다. 되는데 절차나 이제 그런 건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네,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법원 경매하고 공매하고 41가지 9가지 비교 연구했어요. 이게 있는데 요것도 그래. 요거를 가지고 따지면은 2시간 반에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그래서 몇 개만 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몇 개만 소개를 듣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63강하고 405강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한 1시간씩 걸리니까 두 개를 있으니까 여러분 다행인 것이 오늘 수업에서 부족한 거는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이런 강좌를 여러분들이 두 번씩은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면은 쉬워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요. 경매에서 전세 임차인이 낙찰받고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해서 쉽게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 공매에서는 아직 안 된대요. 공매에서는 상계 신청 제도가 없대요. 선순 임차인이 자 이런 겁니다. 3억짜리인데 내가 2억짜리 전세라. 들어갈 때는 압류 그녀가 없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2억짜리인데 아이 그 2년 살고 있는데 가압류가 돼가지고 소유자한테 가압류돼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매 들어갔어요. 내 아파트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런데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아. 그 2억 5천 낙찰 받고 싶어요. 내가 선수 세입자인데 그럼 낙찰 받고 싶죠. 지가 이제 2억 5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결국 2억을 결국 내 거니까 5천만 원만 내면 되죠. 그게 됩니다. 근데 공매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10% 걸고 나중에 90% 네가 다 내라. 다 내고 한 달 뒤에 내고 또 한 달 뒤에 네가 또 다시 이걸 받아가라. 이랍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2억 5천 어떻게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공매에서 불합리합니다.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울고불고 해도 안 바꾸더라고. 온비디에서. 그래서 유튜브에 자꾸 떠들어야 유튜브에서도 떠들어줘야 온비디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안 바꿨다가는 이 국민의 원성이 자라겠네.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면 맞죠? 그래요. 5천만 원 내면 되는데 그거를 2억 5천을 네가 한 달 뒤에 다 내라.
그러고 한 20일, 30일 뒤에 2억을 다시 내가 이제 받아가라. 그러면은 결국 땡땡 치면 된다 아닙니까? 쌤쌤 해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것을 다 내고 뭐 한 달 뒤에서 또 이제 뭐 2억을 받아보면 공매 낙찰 오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돈도 없는데 어른 세입자 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인도 명령 제도가 있는데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도 조금 힘들어요. 공매 낙찰을 낮게 하는 이 원인이 이런 겁니다. 공매 낙찰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법 개정을 하든지 해서 경매처럼 인도 명령 제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요새 법 뭐 그냥 올리면 다 되대. 개정 시기면 막다 되거든요. 이것도 개정시키면 됩니다. 그죠? 인도 명령처럼 공매 낙찰자도 경매처럼 인도 명령 제도를 받아주겠다. 법원에서 바로 신청해라. 이렇게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안 할 건 뭐였죠? 뭐 대한민국에서 뭐 개정하자고 하는 거지. 자, 봅니다. 그래서 성격은 우리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써놨는데 변호사 전화 왔어요. 원장님, 온비드 공매의 근거법을 주로 좀 어디서 보면 됩니까? 어디 봐야 됩니까? 국세징수법 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도 공매를 안 해보면 몰라요. 어디 가서 뭘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가서 61조부터 87조를 좀 보세요. 그럼 경매는 물어보면은 민사집행법에 가서 78조부터 162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뭐 상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경매는 임의경매 강제로 찍힌다. 아시겠죠? 등기부에. 그럼 공매는 뭡니까? 압류가 먼저 찍히고 공매 공고를 찍고 공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 이게 그런 경우는 안 되는데 자꾸 뭐 없이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조심 안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산관리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에 공매 공고가 딱 보이면 이런 마음속에 저기 공매가 되는구나. 아시죠? 안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매각문건 명시서인데 사법보장 작성한 거 명시인데요. 비슷한 게 뭐냐?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한 게 있다. 이게 아까 배웠죠, 그죠? 2012년 1월 1일에 이거 개정을 시켰다. 이거를 같은 게 내용 비슷합니다. 요거를 꼭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매각문에서 요거. 자, 농지 낙찰 받고 나면은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경매는 7일 이내 내세요 해놨더니요. 안 내면은 불허하겠다. 몰수하고. 자, 공매는 미리 내는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전 잔금을 문제 넣고 너가 이전을 하고 싶으면은 이전 서류에 첨부를 해라. 안 하면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각하래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잔금을 먼저 넣고 잔금을 넣고 보통은 넣고 뭐 같은 날 이제 이전 서류가 들어가는데 법무사 서류가 들어가는데 소유권 이전 서류에 플러스 농지증이 농지증이 없으면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버립니다. 각하라 그래.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때 첨부를 잘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공매는 잔금 넣고 60일 이내 보통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경매나 공매 60일 하는데 60일 지나면은 이제 가트로 붙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을 넣고 하면은 그것도 가트로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은 경매는 법정에서 한다. 법정에서 하는데 공매는 인터넷으로 그죠? 인터넷으로 한다. 집에서 편안하게.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독일이 지금 경매도 인터넷 한대요. 독일만 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잘 돼가 있는데 현장 법정에 하는 거는 우리 그 법원에서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특히 집행관 식구들 몇천 명 되겠죠. 일본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법원에 퇴직한 사법보좌관 아니 사급으로 서기관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집행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그냥 이걸 없애버리면은 좀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전자입찰제를 도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보통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것도 바로 됩니다. 전자입찰 해도 됩니다. 경매도 안 할 리가 없죠. 공매가 되는데 뭐 경매 못 할 리가 뭐 있습니까? 저를 법무부 장관 해주면은 바로 전자입찰제로 돌리겠습니다. 법원 안 가도. 왜냐 하면은 제주도 낙찰한다고 비행기 타고 막 가거든 사람들이요. 가고 오고 또 하루 자야 되고 뭐 또 답서 다니면 또 하루 또 더 자야 되고 괜히 필요 없이
비생산적인데 자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쏠려. 이게 기름도 낭비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거 간다고 또 해야 됩니까? 휴가도 내야 되겠죠. 휴가. 직장인인데 휴가도 일일 일 막 내야 또 되니까 이게 생산적인 때 좀 반한다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전자입찰제로 바꿔야 됩니다. 요것도 빨리. 자, 일단은 이제 공매처럼 전자입찰제로 바꾸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요겁니다. 21번. 저당권부 채권과 상계가 됩니까? 우리 경매는 되는데 공매는 상계가 안 된대요. 공매는 상계 안 된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2012년 1월 1일에 배분 요구 종기를 공매 매각 결정인 이전으로 신설했죠. 지금 전에는 낙찰 받고 잔금을 한 달 뒤에 60일 뒤에 치르고 그 뒤에 또 한 달 뒤에 배분하고 그때 임금 채권자고서 내놔 그럼 주고 이래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바꿔가지고 공매도 공매 공고가 되고 2개월 이내쯤 배분 요구 종기일 안에 임금 채권자가서 단락해야 됩니다.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완전 픽스가 되기 때문에 채권이 확정이 되거든요. 누가 요번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요에 대해서만 달라고 답이 왔구나.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돼요. 이 판결은 옛날 고등학교 판결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채권 상계하도록 법을 바꿔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죠. 돈도 없는 세입자 보고 2억을 처음부터 2억 5천을 만차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전체 돈을 받기 여기 있으면은 내가 2억 5천에 낙찰 받았으면 5천만 넣으면 되죠. 법원에. 내문대고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 어차피 내가 받을 건데 2억을 뻔한 건데 2억 5천을 다 내라. 네가 다 내고 또 25일 뒤에나 네가 2억을 이제 그때 와서 받아가라. 그러면은 세입자가 2억 5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자가. 그죠? 그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법이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전화해보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공매는 어려사항에서 뭐 전화 몇 번 하죠? 1588? 5321이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채권 상계 됩니까? 특히 세입자들 채권 상계 됩니까? 한번 전해보세요. 해보면은 안 됩니다. 이랍니다. 이래 무슨 안 되기는. 그럼 그래라. 빨리 바꿔라 빨리.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뭐 옛날에 팔려갖고 너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다 바뀌었으니까 이게 2012년 1일 다 바뀌었으니까 땡기가지고 배분요구 종기를 정해가지고 2달 만에 채권자도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놔라고 다 픽스됐으니까. 옛날에는 뭐 낙찰되고 잔금 치르고 배당을 할 때 배분할 때 그때 와서 내놔라 뭐 이랬으니까 이 좀 어렵다. 채권 상계라는 게 좀 어렵겠다 이랬는데 지금 뭐 법을 다 경매처럼 바꿔놨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근데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안 하고 모르겠어요. 뭐 나 본것만 타면 된다 이야기거든요. 본것 타고 세입자야 뭐 어렵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 이야기고 나는 주는 본급이나 잘 타고 잘 타고 그냥 묵고 살면 되지. 그 뭐 머리 아프게 그래봤자 내한테 뭐 10원짜리 한 도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것 같아 이 느낌이. 빨리 생각 바꿔야 돼. 그래서 저를 빨리 여러분들이 국회에다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는데 해가지고 자우지간 법무부 장관을 하원 장관을 바꿔달라고 그러죠. 그럼 다 바꿔버려. 자, 그 다음 봅니다. 대금 지급기한 우리가 이제 잔대금 내는 거는 1등 된 날로부터 매달이죠. 1월 그죠? 1월 그래서 보통은 한 35일 15일부터 35일 사이에 내면 됩니다.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건강히 보이면은 15일만 내면 되겠죠. 너가 낼 때는 낙찰받고 한 35일 뒤까지 내면 되는데 만약에 미납을 해서 하면은 마이너스 재매각기 3일 전까지 연 12% 물고 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도 35일 뒤에 못 냈어요.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기한이 있거든요. 다시 이제 날짜를 정하니까 그때 연체자 12% 물고 내시면 됩니다. 되는데 공매는 뭐 3천만 이상은 30일 여러 3천만 원 미만은 7일 내야 되겠다. 내야 되는데 아까 보너스 기간 10일 아까 얘기했다 그죠? 지연이 잡는 거. 자, 그 다음 봅니다.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소유자는 필요 없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실무상은 소유자들이 어떨 때는 아파트 놓겨놔서 해가지고 소유자가 한 50만원 가져갑니다. 가져가면서 관리비도 300만원 밀어놨고 그냥 막 배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도 30만원 50만원 타가는 거 있거든요. 배당을. 그때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법에 빠져야죠.
임차인만 명도항인서를 전세권자나 임차인 이 사람만 명도항인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소유자도 명도항인서가 필요하도록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마찬가지 명도항인서를 가오로 합니다. 공매도 여러 세입자가 받아가는 세입자가 있죠. 그럴 때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에는 이제 매수인의 인감점에서 첨부하고 인감도장도 날인되고 양식이 있어요. 공매는 별도 양식이 또 비슷한데 있습니다. 자, 인도명령 경매는 있는데 요것도 6개월에 하시죠. 6개월에. 어떤 사람은 또 7개월, 1년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오른쪽에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으로. 그래서 6개월 이내 빨랑빨랑. 실무는 잔금 넣고 바로 해줍니다. 그날짜 바로 인도명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으니까 명도 소송에다. 이게 지금 39번이 제일 더러운 조항입니다. 공매에서 어려운 조항이에요. 어려운 조항. 자, 그 다음 문의는 경매이라도 하면 되는데 공매는 1588-531 제가 딱 이어놨어요. 자꾸 원장님이 뭐냐 하지 마세요. 이거 전화하면 됩니다. 이거 전화하면은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 한 95% 답을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아이고 개인 회원 가입이 안 된다 뭐 공인자 등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원격 지원해서 다 합니다. 30분 거리도 해주고 다 합니다. 전화하세요. 자, 다음 추가사항 여기 지금 49가지가 있는데 원장님 보기에는 뭐 번호 뜸뜸하고 몇 개만 하고 끝냈네요. 요거 좀 상세하게 알려고 하면은 어쩌면 됩니까? 요거는 어디 하면 된다고요? 63강 또는 405강 두 개 다 보시면 더 좋고 두 개 다. 그럼 이거 상세하게 써놨어요. 상세하게 내가 뭐 한 시간 뭐 80분 걸려 막 해놨으니까 여러분 들으면 됩니다. 들어봐야 더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런 거 자꾸 연한 이유는 제가 뭐 한다고 짜나 붙여가지고 갖다 넣겠습니까? 열어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빠랑빠랑 궁금해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장님 정도를 능가하는 지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붙여놓은 건데 니는 붙여놨나 나는 보고만 넘어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보다 봅니다.